예, 안녕하세요. 백업부동산 스토리의 민호입니다. 금일은 영등포 지역, 지역 생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3도심의 한 축인 영등포 여의도 생활권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다른 말 없었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역 선택은 좋은데 물건 선택이 안 좋더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얘기들 신나게 하는데 결국에 물건 선택은 고가의 신축 빌라더라. 그리고 그 신축 빌라가 소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거액이 들어가더라. 그 거액이 들어가는 만큼 갭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 갭 차이가 큰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가격 상승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똑바로 접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뭐 그 세미나라든가 또는 어디 가서 그 물건 추천을 받고 상담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전에 영등포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금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영등포 지역 생활권을 보시면서 기초적인 내용과 앞으로 영등포를 본다면 그리고 영등포의 뭐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영등포의 지역적 가치, 입지적 가치가 향상이 된다면 제가 뒤에서 다루는 내용들 그러한 그러니까 그 해당하는 주택 안에 포함이 되어야만 가치적으로 여러분들이 또는 내 집 마련했을 때 또는 여러분들께서 투자 가치로 접근하신 부동산들 그런 부동산들이 가치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의 주택을 여러분들께서 건들면 크게 재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상담비는 상담비대로 나가고 그랬을 때 참 안타까운 결과들을 갖고 와서 그 물건들을 매입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자, 이것만을 봐라. 자, 이것 정도만 보셔야 영등포에서 앞으로의 내가 산, 내 집 마련한 그 주택 가격이 좀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면 양평동, 당산동, 영등포동, 자 본동 있고요, 도림동 있고 물레동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일은 이쪽 지역과 한번 살펴볼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쪽 지역도 살펴볼 거예요. 근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거지만 따로 그 당산동 일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역생활권의 자, 특성은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시고, 자, 영등포 여의도 권역, 자, 종합발전계획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 서남권 국제 고용생활의 중심지로 키우고, 서남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영등포 일대가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산업 거점 육성 및 주민생활 기반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이게 이제 초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산업 및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그리고 중공업 지역 내에 그 주거 혼재 지역의 주거 환경을 정비하겠다. 그래서 영등포 얘기하면서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 아직 그거 기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신나게 잘 하시는데 결국에는 삼천포로 가요. 자, 지역이 좋은 걸 가지고 자, 지역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물건 선택이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 누구한테 상담받고 왔는데 물건 요거 상담 그 추천받았어요. 그런 물건들 보면 보통 신축 빌라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여기 신축 빌라 투자하시면 재미없습니다. 요 말 한마디 남기면서요. 다음 장 넘길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쪽 해당 지역의 인구 밀도 굉장히 높겠죠. 예, 그리고 이제 도림동, 영등포, 본동 등 일부 지역은 자, 외국인 비율이 높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역 뒤쪽으로 쪽방촌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 주변으로 이제 주택가가 있는데 외국인 비율이 좀 높다. 그래서 영등포 입지 좋죠. 예, 교통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주거지가 좀 슬럼화된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저렴한 자, 차임으로 거주가 가능한 이쪽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랬을 때 제가 한 가지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굉장히 사는 지역들이 앞으로 가치 상승이 조금 좋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희한하게 그 입지가 좋거나 향후에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들 보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 특성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이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 제조업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 전체 산업체 수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그리고 도성외업도 많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건 역세권, 산업 집적지 또는 주거 혼재지 등을 중심으로 주요 계획 및 사업 추진 활성화, 요 내용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많이 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이 나오는데 다수의 정비 구역으로 지정으로 인해서 그 개발 압력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영등포라고 보시면 되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이렇게 우리가 그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업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전문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쪽에 자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개발 내용 있는 거 다 알아요. 지금은 영등포 여의도 좋아진다는 거 다 알고. 하지만 그 좋아지는 거 과연 좋아졌을 때 혜택 받는 게 뭐가 있을까? 주택으로서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에서 아파트가 되어가는 그 이제 정비 사업들을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신나게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나게 듣고 뭐예요? 자, 신축 빌라. 이거 가치 없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라도 있으면 자, 매입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물건에 자꾸 물리시면 자, 소액도 아니에요. 자, 거액입니다. 거액. 그러면 삼박자가 안 맞춰지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이 정비 사업에서 나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자, 진행을 됐을 때 이제 신축이 가능한 아파트, 그러니까 신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업장에 있는 물건들을 보셔야 돼요. 빌라를 사더라도. 야,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구역들이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양평 10, 양평 11, 12, 13, 14, 물레동 1가에서 4가, 신길 2지구, 신동아파트, 남성아파트, 진주아파트,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 서울시 생활계획권에서 아파트 명칭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 유심히 보세요. 근데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 조용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개발,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조용히 가고 있고요. 재개발 사업도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유명한 게 이 아래쪽에 신길뉴타운이죠.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 완성도가 되고 작년에 가격 상승률을 많이 받다 보니 자 외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방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평동이라든가 물레동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쪽 지역에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건 이런 빌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 있는 해당하는 물건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쪽 지역에 보시면은 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나가요. 근데 나가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이 신축 빌라 투자하는 만큼에서 조금만 더 더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한 아파트, 좀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많이 되는 아파트, 자,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물건 선택이 아쉽더라. 그래서 이쪽 지역에도 이 붉은색 지역들을 조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대규모 정비,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보시면은 영등포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영등포 뉴타운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영등포 뉴타운이고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 1부터 4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고요. 그 완성된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지금 2016년 1월 영등포 1-1 도시환경 정비구역의 촉진지구 내 일부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제가 된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이에요. 자, 해제가 됐는데 이쪽 지역에 지금 이렇게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는 이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지역이 자, 영등포 뉴타운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2부터 1-14까지 있는 이 영등포 뉴타운 여러분들께서 이쪽 지역도 관심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그 아크로 타워 예, 이쪽 있죠? 아크로 예, 아크로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지금 꿈의 그린이 올라가고 있어요. 꿈의 그린 아파트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이쪽 영등포 뉴타운 여러분들께서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객에서 재개발 사업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해제 지역에다가 또는 그 개발 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에다가 신축 빌라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게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쪽에 영등포에는 그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뭐 신길 뉴타운 요런 쪽에 이제 요런 타운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만 나중에 영등포가 개발이 되고 여의도가 좋아진다고 했을 때 주거지로서, 그러니까 배우 주거지로서의 가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입지적 가치가 상승을 하고 변모가 될 거고, 자, 지역적 가치가 상승을 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큰 주택, 투자 주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택을 내 집 마련하실 때 이러한 해당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등포 쪽에 여러분들께서 가치가 좋은, 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이 다수 분포해서 주거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보시면 아파트 단지는 괜찮아요. 깨끗하고 뭐 살만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잘 나가고요. 그렇지만 이쪽 지역에 이제 군데군데 주택가라든가 조금 그 공장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어두운 지역들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그 중공업 지역의 좀 특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중공업지가 사실 좋은 거예요. 나중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좀 이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자, 금천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영등포구라든가 또는 이제 강서구 일대 성동구, 그러니까 성수동 일대의 중공업 용지를 항상 눈여겨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영등포역이 있죠. 영등포역에 이제 그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요쪽에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방향으로 틀어서 신안산선이 하나 들어가고, 요쪽에 이제 5호선이고, 자, 우리가 이제 서울 3대 업무 지역을 자, 순환하는 2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영등포 이쪽 일대에 자,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물건들을 눈여겨보자 라는 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쪽이 여의도입니다. 자, 여의도는 우리나라에서 자, 3대 그 일자리 중에 하나고요. 자, 이쪽에 이제 주택가만 들어서게 되면 가치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그 영등포 현황 분석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에, 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정비 사업이 될 만한 것들, 예, 그러니까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영등포 뉴타운, 자,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있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구 단위 계획,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도심 재생으로 갈 것 같아요. 도심 재생. 예, 도심 재생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그 내용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지역의 일대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이게 중간중간 보시는 분이 있고 안 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쭉 보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비 사업 분야를 좀 잘 보자. 영등포 쪽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 여러분들이 소액 가능하다는 그 신축 분야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예. 왜냐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어요. 예, 이쪽에 너무 비싸. 예. 도심 위기 상승에 따른 영등포 지역 중심 기능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 역세권 활성화를 유도를 할 거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GTX 노선이라든가 신안산선 등 그 광역철도 개통과 연계한 복합 환승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굉장히 교통편도 좋아지고 지금도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업무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더욱더 좋아지는 자, 내용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 재생을 통한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물레동 일대에 기계금속 제조업, 자, 집적지와 연계한 그러니까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지금 영등포의 자, 발전 방향이고요. 그리고 경인중심축, 자, 여의도 영등포 신도림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여의도 영등포 요 바로 밑이 그 신도림입니다. 그랬을 때 신도림은 자, 우리나라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자, 지하철 역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이거 이제 유심히 보셔야겠죠. 맞춤형 지역 재생을 통한 주거, 산업, 공생 환경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거 산업 지역의 그 공생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느냐. 자, 영세 공장의 맞춤형 재생입니다. 자, 그리고 그 환경 개선을 연계하겠다. 그리고 이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중소 규모의 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이제 철거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이제 그 도심 재생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 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쪽에다가 이제 재개발 얘기하고
또는 해제된 지역들, 좀 슬럼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재개발 사업장,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이제 뉴타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지정된 외의 지역과 그 외의 물건들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역 선택은 잘했지만 물건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환 지역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 자, 주거 지역 재건축과 동일하게 관리, 정비 사업 시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 자, 건축 협정에 의해서 리모델링 사업 등을 자, 강화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거 환경 개선을 시키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철거 중심의 재개발 사업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해당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시고 찾아보시고 그리고서 그쪽 지역에 영등포에 투자하고 싶다.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영등포가 생각보다 영등포 뉴타운이라든가 또는 양평동 일대의 재개발 그 구역에 대해서 좀 약간 인지도가 좀 딸려요. 제가 봤을 땐 입지는 좋은데 그만큼 좀 멀리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숨은 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가면 물건도 별로 없고요. 그랬을 때 가격적으로는 이미 조금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건이 없습니다. 사실 가보시면. 그리고 이제 신안산성 개통에 따른 그 도림 사거리, 자, 신설 역세권 주변을 관리 방안 해서 이제 요쪽 지역이죠. 예. 요쪽 지역이 이제 신안산성이 들어가는데 좀 이쪽이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영등포 뉴타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제 지역의 맞춤형 재생. 자, 재생입니다. 재생. 재생이라는 건 일단은 뭐 정비 사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촉진지구 해제구역은 장소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 맞춤형으로 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대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 등과 연계한 도시명 주거 확보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관리하는 사업. 자, 보존하고 존치할 건 존치하고 자, 관리해서 마을을 정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보시면은 그 지금 영등포 금일 여기가 여의도고요. 자, 아파트 전환 지역, 예, 주거 지역 재건축과 동일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촉진지구 해제구역. 자, 영등포 뉴타운 안에 있는 해제구역은 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으로 도심 재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제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 이상한 얘기 하는 전문가 있으면 예, 그냥 걸러서 들으세요. 걸러서. 자, 그냥 귀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좀 걸러서 들을 건 걸러서 듣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지금 색깔 이렇게 칠해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파트 전환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재건축과 좀 동일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그 영등포의 의도 방향이고, 요 지금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음 내용 보시면 도심 부적격 시설 및 노후주거, 영세 제조 밀집 지역을 재생하겠다. 그래서 영등포 주변에 쪽방촌, 자, 집창촌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지금 영등포역이 여기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있고 바로 옆에 자, 이제 1호선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쪽에 보시면 쪽방촌이 있어요. 쪽방촌. 여기가 쪽방촌이고요. 자, 바로 위쪽에 타임스퀘어와 이 쪽방촌 건너편에 집창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시설, 노후 공장 등 창고 등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라는 게 자, 영등포 개발 발전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쪽방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영세 제조업 밀집 지역 요 지역이죠. 자, 요 보라색 지역 요 지역을 이제 관리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을 위한 노후 지역 점진적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타임스퀘어 등 기개발된 지역과 상반된 낙후 지역의 이미지 개선을 통한 영등포역 전면부 상업지역 유동인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겠답니다. 그래서 영등포 그 역사 주변으로 좀 약간 그 뭔가 화려한 변신을 해보고자, 그러니까 해보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영등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역 내 뭐 부족한 녹지공원, 뭐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그래서 이런 그 확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 그 보시면 앞으로 이런 공원 같은 게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이걸 발췌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비사업 및 특별계획구역을 활용한 생활기반 시설 확보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지역생활권 내 부족한 시설인 공원, 체육공원 등을 고려한 기부 체납을 유도하겠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 또는 뉴타운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해당 구역에다가 그 기부 체납을 유도해서 조금 이제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예,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또는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학교도 내놓고 도로도 내놓고 공원도 만들기 때문에. 근데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기반 시설은 옛날에 다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걸 하나도 안 내놨어.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그 기반 시설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재건축을 해야 돼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자 도로나 이제 학교라든가 공원을 내놓는 땅이 없어. 그리고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초과이익 환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자 아파트만 개발이 되면 그 집주인만 이익을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 향후에 이제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공적 사업으로 인해서 공적 사업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예, 초과이익 환수제를 물리지 않는 거고 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 개인 아파트만 좋아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은 사적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물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법이 시행이 됐죠. 자 다음 내용 보시면 영등포 지역발전 구상도인데요. 이쪽이 이제 여의도고, 자, 영등포구 신도림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발전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지역에 이제 중공업 지역 맞춤형 정비 중심 기능을 도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생을 통해서 사업, 업무, 문화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게 이제 지금 영등포의 이제 발전 전략 구상도고요. 그리고 이제 중공업 지역 일대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재생을 통해서 뭔가 탈바꿈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색깔 표시 나와 있는 데 있죠. 이 색깔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계획적 정비 및 관리를 하겠고 자 중소규모 다양한 재생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산업 지원 강화를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해당 지역들이 보시면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발전 계획,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개발 계획들이 있는 또는 개발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쪽 지역을 보시면 영등포, 여의도 도심이죠. 예, 3도심 중에 한 지역입니다. 한 축을 담당하는. 그래서 금일 영등포, 여의도 도심을 살펴볼 텐데 일단은 저는 금일 그 당산지구 중심은 다음번에 따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금일 얘기하다 보면 이 두 지역을 조금 혼합해서 좀 섞여서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 내용, 자,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뭐 GTX B 노선도 가고 신안산선도 넘어가고 서부선도 넘어오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목동선도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지역의 교통의 결절지로서 그리고 3대 일자리 그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고 또 도심 자체가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위상 그러니까 도심의 그 위상
위상을 갖추기 위한 뭔가 변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등포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빌라하고 아파트는요, 아파트는 정상재고 빌라는 대체재입니다. 그랬을 때 빌라라는 걸 샀을 때에는 소액으로 좀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좀 이상한 얘기 해서 3,000%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신축 빌라로 가게 되는데 신축 빌라는 절대적으로 소액이어야 되고요.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면 자, 말 그대로 대체제입니다. 대체제라는 거는 자, 가격이 비싸면 안 돼요.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때 여러분들께서 신축 빌라를 산다고 해서 가격적으로 급상승을 하는 거 또는 수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에다 접근을 하시면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네, 가격이 상승률이 조금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꼭 영등포 얘기하면 신축 빌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신축 빌라 그 어디서 상담받아 꼭 오시면 신축 빌라 추천받았는데 이거 괜찮냐고. 아, 제가 뭐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 예, 그런 것들은 알아서 그 판단하시고요. 저한테 그렇게 그런 거는 조금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본인께서 이제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가치가 없다라고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의 일대를 보시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들,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들이 다 추진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추진 해제가 된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해제 구역도 있고, 자 추진 중에 있는 구역도 있고, 또는 주민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좀 시끄러운 구역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방문하셔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지역에 자, 영등포 구청역 자, 5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더블역세권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 해당 지역 자, 양평 12구역이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자, 양평역이 있습니다. 양평역. 양평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측에 12구역이 있는데 관리처분, 자, 관처 총회 준비를 하고 있다. 관리처분을 받기 위한 총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변경인가 신청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관리처분 총회를 열 것 같은데 총회가 열리게 되면 예, 관리처분이 올해 안에 나올 것 같고 내년쯤에는 일반 분양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좀 예측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 편에 양평역의 왼쪽 편이에요. 자, 양평 13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을 위한 준비 중을 하고 있고, 근데 이쪽 지역이 되게 골 때려요. 자,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자, 임시총회를 예, 이번 주 3월 23일 자, 2시에 뭐 땡땡교회에서 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총회의 결과에 따라서 13구역의 운명이 달라질 텐데 웃긴 거는 조합장이에요. 조합장이 요 양평 13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예, 해제해 달라고 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들이 자, 이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연다. 그 결과는 다음 주면 이제 뭐 신문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순조롭게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이제 결정이 나는 양평 13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평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반 투표, 자, 지금 주민들 간에 좀 다툼도 있었고요. 좀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찬성 쪽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하자는 방향 쪽으로 조금 더 우세하다. 그러니까 반대보다 찬성이 조금 우세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평 14구역이 조합 설립 준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12구역 아래쪽입니다. 그랬을 때 양평동 기계상가 요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 의해서 자, 양평동 기계상가가 자, 지금 이제 아파트 단지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자, 중흥건설에서 들어가고 지하 4층, 지상 24층
자, 두개동에서 308 가구가 공급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자, 5호선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의도라든가 또는 인근의 그 목동이라든가 그 정말 비싼 땅 사이에 이 지금 그 영등포가 있는데 사실 영등포에서 양평동 지금 12, 13, 14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요 사업장들이 크게 뭐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지역에 투자들을 또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셨는데 입지적 가치도 괜찮고 향후에 아파트만 된다 그러면 가치적으로도 굉장히 가격이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지역들도 지금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최근에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다. 근데 다른 뭐 가젤 뉴타운, 수색증산 뉴타운, 뭐 청량리 뉴타운, 뭐 광명 뉴타운 어떤 뉴타운보다도 한남 뉴타운도 있고요. 신길 뉴타운도 아래 있습니다. 그 뉴타운들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좀 작아요. 작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런 지역들이 알차고 조금 더 괜찮은 내용의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있는 주택들이 있다, 구역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등포에다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구축에서 신축이 될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역세권을 끼고 있고 주변에 이제 앞으로의 용산 여의도 마스터 플랜도 있고요. 또 이제 뭐 GTX 노선도 들어오고 신안선선도 들어오고 주변에 자 중공업 용지도 개발이 되면서 입지적 가치가 향상이 되는 이런 정비구역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 신축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지역에 자 용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등포에는 자,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를 뉴타운이라고 했습니다. 뉴타운. 자, 뉴타운인데 자, 영등포 뉴타운도 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영등포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자, 재정비 촉진지구도 보시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아까처럼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양평동이라든가 이렇게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자 영등포 뉴타운 가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신길 뉴타운 보시면 아시겠죠. 관심도 많고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됐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영등포를 보실 때에는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을 봐라. 그랬을 때 이제 뉴타운을 보시면 여기가 5호선 자 영등포 시정역입니다. 자 밑에는 여기가 이제 영등포 역사고요. 오른쪽은 자 KBS 본관 보이네요. 자 여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지역에 그 영등포 뉴타운이에요. 요 라인으로 자 영등포 뉴타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영등포 뉴타운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주상복합으로 개발이 되고 자 상업복합으로 이제 개발이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업무복합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이쪽 지역이 해제가 됐다. 또 여기 가운데도 해제가 됐고요. 자 위쪽에도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기형적으로 되긴 했지만 자 역사가 있고요. 또 주변에 자 여의도라는 또는 그 큰 업무단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2호선 자 한정거장만 가면 2호선을 이용해서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자 강남이든 또는 서울 도심이든 이동이 용이한 자 교통의 요지 속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영등포 뉴타운 가치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개발 계획도 여의도 개발 계획 그러니까 큰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는 지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등포 뉴타운의 가치는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이쪽에 이제 그 1-2, 1-3, 1-4, 그다음에 1-13, 1-14, 1-14. 예. 요 14가 초록색인데 여기는 공원 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그래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하면 그 녹지 공간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 뉴타운에서 자 뽑아내겠다. 체육시설도 뽑아내겠다. 기부 체납으로요. 그랬을 때 이쪽 지역이 바로 초록색 부분이 이 영등포 뉴타운의 녹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자 1-11, 1-12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영등포 뉴타운이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쪽 해당 지역의 아파트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파트 보시면 그 영등포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크로타워 그 스퀘어 아파트가 있는데 입주 3년 차고요.
34평, 자, 분양가가 6억 8,31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5평 가격도 11억 원, 자, 호가는 11억 2천에 지금 나와 있다. 요 해당 아파트 라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음번에 살펴보시는 아파트 왼쪽이죠. 자, 35평 7.7억 이렇게 찍혀 있는데 영등포 뉴타운의 꿈의 그린 35평 그 아파트고요. 그랬을 때 분양가가 7억 6,7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25평 A타입, B타입 지금 공급가가 분양가가 그 6억 1,400만 원이고 자, 84가 7억 6,700만 원이다. 그래서 이제 분양가가 이렇게 조금 세게는 나왔지만 주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봤을 때 투자 가치, 여기에 지금 물건을 소지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예, 가치적으로 조금 예, 많이 상승되는, 그러니까 베네핏이 좀 클 것 같아요. 이익금이 좀 클 것 같고, 여기가 지금 주상복합이고 조금 단지는 조금 예, 이 폭이 좁을 수는 있지만 이 역세권이라는 게 큰 메리트를 가져다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영등포 뉴타운, 자, 대규모 또는 교통 이런 것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도 주변에 많고요. 그래서 이제 가치는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자, 다음번에 살펴보는 거는요. 이제 영등포와 여의도, 영등포구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쪽 지역에다 투자를 했을 때 베네핏, 이익금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 집 마련을 했을 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그 물건들, 자, 그 중에서도 정비사업을 봐야 된다 그랬죠. 정비사업 안에 재건축 사업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원효 연립 재건축, 자, 유원 그 제일 아파트 1단지가 있고 2단지가 위쪽에 있습니다. 그 해당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 예, 사업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제 신동아 아파트 예, 국화 연립 재건축, 남성 아파트, 그다음에 대림주택, 뭐 삼성 연립 재건축, 그다음에 대림 그 주택 재건축, 또 이제 여의도 쪽에 보시면 목가 아파트 재건축, 시범 아파트 재건축, 자, 수정 아파트 재건축, 광장 아파트 재건축, 자, 미성 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상하 현대 아파트 재건축이 되고 있는데, 이 상하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아파트가 착공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입주가 아마 내년인가 입주할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이쪽 지역에 이 상하현대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좀 비싸다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주변 아파트 가격들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예, 가치 상승 많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다가 내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게 괜찮은 대안인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쪽에 고가, 자, 소액도 아닙니다. 그리고서 개발 계획은 친나 계획이에요. 요쪽. 자, 지금 당장 개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같은 시간이 흐르더라도요. 자, 이런 오래된 그 빌라 재개발 구역이나 영등포 뉴타운이나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물건, 해당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해당 아파트 요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요것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표시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아파트 단지들 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빠졌어요.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 아파트들 여러분들께서 관리를 하셔야죠. 영등포에 관심이 있다면. 그죠? 자, 이런 아파트가 이제 13개 단지가 있는데 더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진주 아파트도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 자, 환경 관리 사업을 한다 그랬죠? 예, 도심 재생이라든가 이제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쪽 신도림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측에 자, 도림동 장미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빨간색 구역이 주거환경관리사업장, 이쪽 대림동에 주거환경관리사업장, 대림역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이쪽에 대림 1동에도 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지금 이쪽에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요 내용을 보시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뭐 위에 한번 그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는 읽어보시고요. 일단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자, 전기비완 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에 보전하고요, 정비하고요, 개량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뭐 대규모로 뜯어 고쳐가지고 철거 중심의 자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개량해서 가꾸고 살겠다. 그러니까 보존, 정비, 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재개발 해제 지역 얘기하면서 그쪽에다가 빌라를 사라. 그랬을 때 신축 빌라를 샀을 때 자 건축물로도 3분의 2도 안 맞아요. 당연히 재개발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주거환경관리사업부 대상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자 전용 제1, 2종 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 또는 해제된 정비 예정구역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재촉지구 해제지역 자 존치지역 개발하는 존치지역 자 기존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전환에 의해서 동의하는 지역이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니까 이제 아실 때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보존하고 정비하고 개량한다라는 거. 다 해제 지역을 그런 지역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자, 그래서 금일 뭐 여러 가지 영등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제목 그대로의 기초적인 그 영등포 지역 생활권을 살펴봤고 자, 영등포 지역 생활권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개발이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긴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쪽 지역에 그 대규모 그 개발 계획도 있고 교통편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 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지역 선택은 좋지만 물건 선택이 안 좋더라 항상 보면 그러면 물건 선택을 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 이쪽 지역에서는 자 재개발 사업장이나 재건축 사업장 또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거 구역 지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들 자 그 구역 중에서도 해제된 지역은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구역에 자 내가 투자할 만한 물건이 있을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등포 뉴타운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지 자꾸 엉뚱한 걸 찾아가세요. 해제 구역들 또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 또는 자 인근에 재개발이 안 되고 이제 신축 빌라가 들어서게 되면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물 로도 3분의 2인데 이 3분의 2는 자 신축 빌라가 생기게 되면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건물이 젊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해당 빌라만 새 거고 주변의 빌라들이 또는 주택들이 자 좀 허름하다.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지금 어떻게 간다?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심재생으로 간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철거 중심의 재개발이나 자 재건축 사업이 아닌 그냥 보존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영등포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 있죠. 영등포 뉴타운 도시환경 정비 사업 또는 그 재개발 사업장, 재건축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 영등포의 빌라가 너무 비싸고 용산에 있는 빌라 너무 비싸고 자 서초동에 있는 뭐 빌라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갭 투자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자, 그 정도면은 차라리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고요. 경기도의 뭐 광명이나 또는 성남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자, 일산 가기 전에 능곡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구리라든가 또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자,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금천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또는 노원구라든가 이쪽에서 보세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께서 자 내가 찾아보고 내가 물건을 소유하는 게 비싼 뭐 5억 전후의 빌라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 생활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자 주택을 취득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금일 이제 영등포 지역 생활권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자 당산동에 투자할 만한 지역 또는 재개발 사업장 또는 그 재건축 사업장, 가 재건축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또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어디에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 상태도 안 좋고 지금 예, 좀 말이 평상시에도 좀 꼬이긴 하는데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하고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